이제 요렇게 여러분한테 만들어 달라고 했죠. 그죠? 지금 보면 요렇게 있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달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원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 사각형, 원사각형, 원사각형. 뭐 색상은 사실 뭘로 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뭐 이렇게만 나오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자, 사실 이제 순서라는 것도 존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작업을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걸 먼저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분명히 처음 배웠기 때문에 어려운 게 맞아요. 어려운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새로운 태그 만든 다음에 뭐 문구라도 만드는 거 사실 이제 할 수 있어야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여기다가 스퀘어. 자, 일단은 서클이라 할까요, 먼저? 서클부터 나와야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스퀘어를 이제 만들어야겠죠. UARE. 이렇게 만드는, 당연히 요렇게만 적으면 될 리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요거 보시면 오른쪽 아래 빨간색 뜬다는 건 뭐냐면 에러거든요. 에러. 그러니까 즉 뭐냐면 여기 circle is not define. 그러니까 뭐예요? define이 뭐예요? 정의하다라는 거잖아요. 야, 서클이라는 것과 지금 스퀘어라는 녀석 지금 정의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쓰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오류가 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줘라? 만들어줘야겠죠. 만드는 건 어떻게 만들어요? 여기다가 const circle, 그 다음에 요게 함수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요거 함수입니다. 함수. 원래 여러분들이 기존에 함수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들었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든 거를 이렇게 만든 것 뿐입니다. 자, 에러 펑션을 이제 실제로는 리액트에서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리액트뿐만 아니라 원래는 자바스크립트 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리턴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해보는 거예요? 뭐 일단 div 바로 써볼까요? 그냥 div 그 다음에 원. 그러니까 이거라도 먼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스퀘어도 마찬가지로 얘는 정사각형. 그쵸? 그러니까 이게 제일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스타일을 입히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아까 이제 스퀘어를 했던 거를 가지고 먼저 작업을 해보면, 자, 원래는 여러분들이 CSS를 입히려면 이런 식으로 입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CSS는 말 그대로 이제 문서의 꾸밈의 역할을 하는 디자인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스타일. 그래서 스타일을 입히려면 원래는 HTML상에 이렇게 쓰던가 아니면 CSS에다가 막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자바스크립트 리액트에서는 뭐 CSS를 뭔가 작성한다가 그런 게 뭐 되긴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잘. 그 컴포넌트 단위로 분리를 시키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객체 스타일 입힐 때 어떻게 입힌다? 여기다가 어떻게 쓴다 했어요? 스타일. 그죠? 는. 그 다음에 중괄호 몇 개? 2개. 그 다음에 2개 쓴 다음에 요 안에 안쪽 중괄호에다가 객체를 이제 이게 객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객체. 그러면 객체는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는 킥 값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 그러면 여기다가 with. 원래는 객체를 쓸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큰 따옴표로 감싸주고. 근데 이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여기가 생략이 가능합니다. 따옴표가.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게 가능해요. 이렇게. 근데 이제 객체의 요소와 요소 사이에는 반드시 쉼표를 통해서 분리를 시켜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면, 나는 너비 100픽셀짜리 사각형을 만들겠는데, 근데 얘만 있으면 안 돼요. 너비만 있으면 안 되고 높이도 같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이 디스플레이 블럭이라는 개념과 인라인 개념이 있는데, 참고로 제가 HTML 개념 같은 경우는 수업 페이지에 링크 하나 걸어놨습니다. 그 HTML, CSS 기초부 이제 수업이 있는데 그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블럭과 인라인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블럭 요소와 인라인 요소 같은 경우는 다 높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높이를 반드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100픽셀. 당연히 높이만 준다 해도 이제 지금 이게 나오긴 나온 건데, 지금 우리가 색상을 안 줬기 때문에, 그죠? 색상을 안 줬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백그라운드 컬러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 된다 말씀드렸죠? 레드, 블루로 할까요? 핑크인가요? 색상이? 자, 저는 원래대로 할게요. 핑크였던 걸로 기억나네? 그쵸? 핑크죠? 핑크.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그러면 일단 사각형이 먼저 나오는 걸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글씨가 너무 크죠? 그거는 이제 제가 CSS에 아예 통념으로 3REM으로 이런 식으로 걸어놨기 때문에 글씨가 큰 건데 뭐 여기다가 그냥 폰트 사이즈를 다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줄여볼까요? 폰트 사이즈 뭐 1REM이라고 해볼게요. REM이라는 거는 뭐냐면 기존 폰트 크기, 그러니까 기존 폰트 크기의 배수를 말하는 건데 기존 이제 여러분들 그냥 폰트를 쓰게 되면 글씨를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글씨의 크기는 16픽셀이에요. 그래서 16픽셀에 1배만큼 주겠다. 뭐 2RM이면 2배만큼 주겠다. 그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폰트 사이즈 두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뭐 사실 디스플레이 플렉스 안 줘도 돼요. 근데 이제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준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플렉스는 HTML, CSS 작업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요소거든요. 디스플레이 개념 같은 경우 디스플레이 플렉스는 실제로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모르겠으면 플렉스 개념 놀이터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웹 수업 페이지 걸어놓은 거 있어요. 그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얼라인 아이템들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줘야지만 얘가 수직 수평 중앙 정렬이 된다 라는 것만 일단은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거 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justify 컨텐츠 그러면 여기다가 얘도 센터. 자, 이게 뭐라고요? 수직 수평 중앙 정렬이다. 그러면 정사각형이라는 녀석이 이렇게 가운데로 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가운데로 왔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폰트 웨이트 볼드는 걸려 있기 때문에 컬러는 이미 뭐 화이트라고 뭐 이런 식으로 걸어 볼게요. 자, 그러면 컬러 화이트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성하고 그냥 요거 포맷 자바스크립트 누르세요. 그러면 얘가 알아서 이런 식으로 변형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나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원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요거 리턴 있죠? 리턴 되어 있는 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원에다가 적용시켜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이라 이름 바꿔주면 되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요런 식으로 작성하고 작성해도 되는데 자,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요렇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요거 스타일을 다 이거 잘라내기 할게요. 잘라내기 한 다음에 자, 여기다가 뭘 적을 수 있냐면 객체 대신에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스타일 이렇게. 근데 이제 스타일이라는 변수를 쓰고 이 변수명은 참고로 마음대로 지어주면 되는데 어떻게? 자, const 스타일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방금 잘라내기 한 거 있죠?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서클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원 만드는 거는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원은 보더 레디우스라는 게 있습니다. 보더 레디우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얘를 그냥 50% 주면 돼요. 50%가 최고입니다. 참고로. 보더 레디우스가 양 사이드를 둥글게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꼭지점을. 그래서 보더 레디우스 50% 주게 되면 이게 원이에요. 원. 자, 그러면 이제 얘만 색상 변경 시켜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원도 완성됐고 그 다음에 정사각형도 완성이 됐는데 얘랑 너무 붙어있잖아요. 그죠? 얘랑 너무 붙어있죠. 그리고 참고로 이 스타일이나 이 변수명은 A라 지어도 되고 B로 지어도 되고 C로 지어도 상관없는데 사실 스타일로 짓는 게 좀 더 낫잖아요. 그죠? 함수명은 여러분들 변수명은 잘 짓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함수명은 보시면 여기 보면 여러분들 대문자로 되어 있죠. 함수명은 무조건 앞이 대문자입니다. 변수명은 앞이 소문자인데 함수명은 반드시 앞이 대문자여야 돼요. 얘는 다 함수잖아요. 그죠? 함수기 때문에 대문자로 지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얘랑 좀 붙어 있으니까 저는 마진은 뭐냐면 마진은 박스 기준, 즉 얘를 박스 기준 바깥쪽 여백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진을 한 10픽셀 정도 줄까요? 이렇게. 그러면 얘랑 떨어지겠죠? 어떡하죠? 마진이죠. 자, 이런 식으로 주면 얘랑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지금 마진이 이제 여기만 들어가 있으니까 얘도 줄게요. 얘도. 그러면 이거 한번 포맷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모양새가 이렇게 된 건 무시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만 반복해서 써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만 해주면 작업이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고생스럽지만 여러분들이 UI 요소를 이런 식으로 하나 딱 정의를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리액트가 편리한 이유예요. 왜냐면 컴포넌트 단위로 내가 UI 하나만 좀 고생스럽지만 하나만 잘 만들어 놓으면 그 녀석을 가지고 얼마든지 다른 곳에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같이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